자, 달에 착륙했습니다. 세계를 항해했고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났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바탕 생명체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불명의 동물 말이에요. 뭐 거의 불멸이죠. 육방 해면은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앉아있는 이상한 작은 생명체예요. 바다 및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15,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더 멋진 사실은 육방 해면이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죠. 보호를 위해 유리 같은 외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랍스타의 팔다리는 없어지면 다시 자라요. 그리고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DNA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효소를 무제한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계속 자라죠. 그 뜻은 너무 커져서 껍데기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외골격을 탈피해야 하고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여태 잡힌 가장 큰 랍스터는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힌 20kg짜리였죠. 과학자들은 이 큰 랍스터는 10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이때는 에디슨이 찌금기를 발명했을 때쯤이에요. 다음 생물은 해파리와 나뭇가지가 섞인 것 같은 친구예요. 히드라 양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발이 있고 호수와 강가에서 쉬면서 나날을 보내죠. 촉수로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간식들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멸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히드라는 줄기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해왔죠. 히드라는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바다생물은 붉은 성게입니다. 얕은 물 해초 위에 앉아있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뭐 아직 확실히 알 만큼 오랫동안 연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들은 크기만 자라지 나이가 든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고요? 작은 아기 성게처럼 산대요.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성인, 아기, 성게인 거죠. 알겠죠? 이 빨간 아기들은 약 100살, 심지어 200살이 될 수 있어요. 목록 중에 가장 느린 것은요? 코끼리 거북이에요. 이것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조나단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육지동물이죠. 조나단은 1832년에 태어나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조나단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국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보았고 에펠탑을 보았어요. 아, 맞아요. 71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죠. 시력이 좋지 않고 후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고 400년 이상 살 수 있죠. 깊고 어두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이 상어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상어는 오늘날 진화의 영향을 덜 받은 유일한 생물 중 하나예요. 공룡 이후로 많은 상어들이 있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상어가 매년 약 1cm씩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해보면 이 강인한 상어의 나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미국보다 나이가 많은 상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생물은 아마도 오늘의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파괴할 수 없고 가장 귀여운 존재일 거예요.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곰과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곰 크기는 아니에요. 8개의 손과 발이 있으며 작고 이상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미생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도가 150도로 높거나 마이너스 200도로 낮은 것도 괜찮아하죠. 화산, 서리가 내리는 사막의 밤도 심지어 방사능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압력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작은 우주복도 없이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으면 귀엽긴 하겠네요. 현재까지 우주선 밖에서 10일간 살아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완보동물은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미생물들이 지배하는 지구라
어떨지 궁금하네요. 모든 화산이 한 번에 분출하는 것이든 또 다른 빙하 시대든 심지어 또 다른 귀찮은 소행성이든 완보동물은 아마 신경도 안 쓸걸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생명공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 가여운 작은 곤충은 평균 24시간도 넘기지 못해요. 암컷과 수컷은 무려 엄청난 두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들에겐 그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작은 파리들은 때를 지어 자라고 어떤 생물체들 중 어떤 것들보다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으로 본다면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해파리는 불로천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건 해파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건 항상 해파리 안에 있었어요. 해파리는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나 다시 8살이 되고 싶다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펑! 8살이 됐어요. 8살로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파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죠. 이 뇌도 뼈도 없는 생물체는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 한 원활할 때 언제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해파리는 굉장히 멋져요. 물살이 어디로 데려가든 간에 그렇게 떠다니죠. 마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처럼 말이죠. 이 생물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외계인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대 곱등이는 쥐보다 더 큰 가장 큰 곤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큰 곤충은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어요. 해파리가 자신의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반면 곱등이과의 몇몇 구성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굉장한 초능력이네요. 완전 얼어버렸을 때 장기가 망가지는 걸 막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얼어있는 시간이 얼마든 간에 몸이 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재밌는 사실은 거대 곱등이의 귀는 앞다리 무릎에 있어요. 또 부활할 수 있어서 좀비 벌레라고도 불려요. 소름 끼치죠. 플라나리아는 사실 불멸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편형동물이에요. 이들은 잃어버린 신체 부위에 대한 궁극의 재생기계들이죠. 플라나리아 하나를 가지고 10등분을 하면 10마리의 새로운 플라나리아가 생길 거예요. 계속 자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비록 보통 1cm도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복제본들이 돌아다니는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끝이 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릴레이 팀은 어때요? 똑같은 4명의 우사인 볼트로요. 조개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조개가 4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작은 껍데기들은 모두들 좋아하는 그 작고 반짝이는 진주를 만들어요. 조개는 기생충이 들어오면 액션 모드로 들어가요. 조개는 기생충을 껍데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화학물질로 덮으려고 해요. 그때부터 마법이 일어나죠. 이 화학물질들이 굳으면 반짝이고 윤기나는 진주가 되거든요. 화학물질이 많을수록 진주는 더 커져요. 이 길고 미끄럽게 생긴 생물은 유럽 동굴의 깊은 곳에서 살아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작은 앞다리와 꿈틀거리는 뱀 같은 몸으로 작은 곤충, 달팽이, 그리고 개를 사냥하며 나날을 보내요. 피부가 너무 창백해서 어떤 현지인들은 이걸 인간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깐만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눈이 거의 안 보이지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피부를 통해 빛을 감지하죠. 다른 장림 동물들처럼 엄청난 청각과 후각을 갖고 있어요. 독특한 외모는 목에 있는 작은 빨간 아가미 때문이에요.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 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예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의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5,000톤이 나갈 거예요. 그건 약 200마리의 귀신골의 무게예요. 정말 대단한 버섯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은 베스타라고 불리며 너무 커서 때때로 외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행은 상업용 비행기로 5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진정한 장거리 비행이에요. 우주는 검은색일 수가 없어요. 별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 별들이 주변을 모두 밝히지 않을까요? 사방에서 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 일부는 빛이 지구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 24초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천왕성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거성에서의 한 계절은 21년 동안 지속돼요. 어떤 과학자들은 한때 지구에 달이 또 하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폭이 약 1207km 되는 더 작은 천체가 두 번째 달처럼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의 달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충돌은 달의 두 면이 서로 매우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하나는 분화구가 많고 거칠어요. 어쩌면 정말 녹색 치즈인지도 몰라요.